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진 구도에서 형태 심리학 이론, 그러니까 게슈탈트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이 강의는 사진을 찍는 여러분이 게슈탈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더 강렬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했어요. 심리학과 사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어떻게 이끌고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같이 탐구해 볼게요. 먼저 사진 구도의 이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진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는 것의 예술입니다.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시각, 감정, 그리고 구조가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이 바로 사진이죠. 이번 강의에서는 사진을 처음 접하는 분들부터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들까지 모두를 위해 전통적인 구도 원칙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인 심리적 구성으로 넘어가는 여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진 구도의 3단계. 사진 구도는 크게 입문, 중급, 고급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입문 단계. 기본적인 구도 익히기. 입문 단계에서는 광학적이고 물리적인 구성 즉 렌즈와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구도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피사체를 프레임 중앙에 배치하거나 잘 알려진 3등분 법칙을 활용해 보는 식이죠. 이런 기본 구도는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셔터를 누르기 전에 어떻게 보이게 할까를 고민하는 첫걸음이에요. 2. 중급 단계. 디자인적 요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중급 단계로 넘어가면 단순히 피사체를 배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를 활용해 구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선, 형태, 색상, 질감 같은 요소들을 조합해서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사진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피사체뿐만 아니라 배경과의 관계,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효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3. 고급 단계. 심리적 구성과 게슈탈트 이론 적용.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에서는 심리적 요소와 게슈탈트 이론을 적용해 구도를 완성합니다. 게슈탈트 이론은 우리가 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인지하고 조직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사진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유사성이나 근접성, 폐쇄성 같은 원리를 활용하면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2단계에서는 단순한 규칙을 넘어 사진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게슈탈트 이론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이론은 20세기 초 독일 심리학자들이 만든 건데요. 핵심은 우리가 시각 정보를 볼 때 그냥 개별 요소들의 합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거죠. 사진에 적용해보면 프레임 안 요소들의 배치가 단순히 개별적인 의미를 넘어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오늘 강의에서는 게슈탈트의 주요 원리를 하나씩 뜯어보고 사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명 사진가들이 이걸 어떻게 썼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작업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질문도 던져볼 테니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과 사진의 만남. 게슈탈트 이론은 우리 뇌가 시각 자극을 의미 있는 전체로 정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심리학 도구예요. 이걸 사진에 가져오면 이미지가 단순한 장면을 넘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죠. 예를 들어 오래된 자동차 사진에서 질감이나 스티커가 모여 더 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게슈탈트의 힘이에요. 모자이크 초상화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타일들이 모여 얼굴로 보이는 순간 배열의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원리를 활용하면 사진가로서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두고 몰입하게 만들고 시각적인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도구예요. 오늘은 스티브 맥컬이나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같은 대가들이 이 원리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따라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기에서는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형상 배경, 연속성 등의 주요 원칙이 사진 촬영과 관련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상 마이너스 배경. 먼저 형상과 배경 분리입니다. 이건 우리의 눈이 주제와 배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하는 원리예요. 주제가 배경에서 확실히 떨어져 보이면 메시지가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되죠. 사진에서는 피사계 심도나 대비, 색상, 크기를 써서 주제를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얕은 심도로 배경을 흐리게 하거나 어두운 배경에 밝은 주제를 두면 시선이 딱 가죠. 가끔은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서 흥미를 끌기도 하고요. 스티브 맥커리의 아프간 소녀를 보면 그녀의 강렬한 녹색 눈이 차분한 배경과 대비되면서 얼굴이 확 눈에 들어와요. 후반 작업으로 이 효과를 더 키웠죠. 여러분은 어땠나요? 주제를 배경에서 분리해 본 적 있나요? 다음에 대비나 심도를 조절해서 더 강렬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2. 폐쇄성. 다음은 폐쇄성이에요. 우리 뇌는 불완전한 모양을 보고도 그걸 완성하려고 하죠. 사진에서 이걸 활용하면 시청자가 빈틈을 채우면서 더 몰입하게 돼요. 주제를 프레임 밖에 일부만 두거나 그림자와 빛으로 형태를 암시하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죠.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생 라자르 역 뒤편, 파리, 1931을 보세요. 웅덩이를 뛰어넘는 남자의 반영이 전체 동작을 암시하면서 우리가 그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완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주제를 일부러 불완전하게 남겨둔 적 있나요? 다음엔 그림자로 뭔가를 암시해보세요. 3. 근접성. 근접성은 가까이 있는 요소들이 관련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게 하죠. 사진에서 주제나 물체를 가까이 두면 관계를 암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의도치 않게 너무 붙이면 프레임이 어수선해질 수도 있거든요. 알렉스 웹의 이스탄불, 터키은 4명의 여성에게 빛이 비추고 있는 모양으로 근접하게 그룹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의 시각적 단위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의 그룹 촬영은 어땠나요? 주제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떠올려보고 더 긴밀하게 그룹화해서 유대감을 강조해보면 어떨까요? 4. 유사성. 유사성은 모양, 크기, 색상, 질감이 비슷한 요소들이 그룹으로 보인다는 원리예요. 반복으로 통일감을 주거나 대조적인 요소를 넣어 주의를 끌 수 있죠. 복잡한 장면을 단순화하는데도 좋아요. 아우구스트 잔더의 젊은 농부들은 비슷한 옷과 포즈로 응집력을 보여주고 카르티에-브레송의 커플 사진은 유사성으로 연결의 이야기를 전달해요. 여러분은 조화를 위해 반복을 써보거나 패턴을 깨서 강조해 본 적 있나요? 다음에 둘 다 시도해 보세요. 5. 연속성. 연속성은 우리의 눈이 선이나 경로를 따라가는 걸 말해요. 도로나 곡선 같은 리딩 라인을 쓰면 시청자의 시선을 이미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죠. 에드워드 웨스턴의 누드는 모델의 윤곽이 시선을 부드럽게 이끌며 우아함을 더해요. 여러분은 유도선을 써본 적 있나요? 다음엔 도로나 지평선으로 시선을 유도해보세요. 6. 공동운명.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며 이 원리는 사진에서 움직임과 방향성을 강조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죠. 필리핀의 사진작가 올리버 산 후아는 거리 사진에서 공동운명 원리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움직임의 통일성과 그룹화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합니다. 촬영에 필요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도 드릴게요. 피사계 심도는 주제를 고립시킬 때 좋아요. f2.8로 흐리게 하거나 f11로 선명하게 해보세요. 대비는 밝은 주제를 어두운 배경에 두는 식으로 써보시고요. 프레이밍은 창문 같은 자연적인 틀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프레임을 잘 살펴서 어수선함을 피하세요. 마무리. 자, 이제 형상과 배경부터 대칭까지 게슈탈트 원리를 공부했어요. 이 도구들을 잘 쓰면 여러분의 사진이 더 설득력 있고 의미 있게 변할 거예요. 맥커리의 생생한 대비나 아담스의 단순함처럼 의도적인 구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지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카메라를 들고 하나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근접성으로 주제를 묶거나 단순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진이 새롭게 빛날 거예요. 강의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촬영 되세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한 사진 생활 하세요.